자, 계속해서 이제 연수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3절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3절에 14번 문제는 이제 농구 선수가 이제 슛을 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정확도가 4번 던지면 3번 정도 이제 슛이 들어간대요. 자, 그걸 이제 소문자 P로 이제 성공률을 4분의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슛을 여러 번 쏴요. 한 10번 쏴요. 그럼 10번 중에 한 3번 들어갈 수도 있고, 4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내가 N번 던졌을 때, 지금 내가 N번 던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공 횟수를 내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을 내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N번 던졌을 때 S번 들어갈 확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계산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N번 던졌을 때 성공 확률이 적어도 한 번 들어가라. 그러니까 S가 1 이상이 된, 그러니까 1에서부터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0이 된, S가 0이 되는 것을 제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겠죠. 내가 한 번 던졌는데 적어도 한 번 들어가라. 그럼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번 이상 들어가라. 100번 던졌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가라. 그럼 많이 시도하면 많이 시도할수록 그 확률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확률이 0.99보다 99%의 확률로 적어도 한 번 들어가려면 몇 번 이상은 던져야 되겠는가? 그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적어도 한 번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냐면 1 빼기 P 한 번도 안 들어간 확률이 되겠죠. N번 던지면 한 번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2번 들어갈 수 있고, 다 N번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걸 확률을 빼면,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간 확률이 남는 거잖아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1 빼기. 자, N번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래요. 그럼 이제 여기 N번 던졌는데, 여기 쭉 N번 던졌는데, 여기도 꽝, 여기도 꽝, 여기도 꽝. 이런 조인트 프로버빌티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P 꽝, 꽝, 꽝. 이제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조인트 프로버빌티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사실 이제 문제가 이제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각각의 슛이 한 번의 슛이 서로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독립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맥상 각각의 슛을 던지는 행위는 서로 이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독립이면 저런 조인트 프로버빌티 확률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각각의 확률에 곱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얘는 꽝이 될 확률은 1 빼기 P죠. 그렇죠? 그것을 N번 곱하니까 1 빼기 P의 N승. 그래서 얘는 1 빼기 4의 N승분의 1이 0.99보다 클. 이런 N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1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19번은 확률 문제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조건부 확률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카테고리를 얘기하면 소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false positive 아니면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즘 코로나 뉴스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yes, no를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병에 감염됐느냐, 세균에 감염됐느냐, 바이러스에 감염됐느냐, 아니냐. 아니면 어느 병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아니면 시험에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yes, no 대답을 갖는 그런 질문들이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답을 했는데 yes냐, no, 내가 판별을 하는 거야. 판별을 하는데 false positive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yes라고 그러니까 yes라는 답을 얻었는데 그게 사실은 틀린 답인 그런 사건을 우리가 false positiv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 뭐 증상이 있어서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진단해봤더니 당신 감염됐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 yes라는 진단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감염되지 않은 거야. 실제로는 그런 사건을 false positive이라고 얘기를 해요. yes라는 대답이 냈는데 그 대답이 틀린 거. 그럼 false negative는 뭐가 되겠습니까? false negative는 뭐냐면은 no라고 이제 대답을 얻었어. 당신 감염 안 됐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실제로는 그 사람이 감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대답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no라는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다. 그래서 false negative, yes라는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다. 그래서 false positiv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yes, no 대답, 그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 있는 그런 문제에서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yes는 yes라고 대답해야 되고 no는 no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대답이 이제 잘못된 대답이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류의 종류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오류를 피하려면 우리가 좀 더 정답에 가까운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구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false positive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병이다 이런 걸 생각하면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실제로는 환자인데 진단을 해봤더니 환자가 아니라고 나온다. 만약에 또 더군다나 전염병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오류가 되는 거죠. 반면에 false positive는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닌데 뭐 그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자원은 낭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주변에 다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럼 이제 false negative, 이제 false positive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 뭐냐? 일종의 민감도 같은 걸 하는 거야. 민감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감도를 높이면은 그럼 이제 false positive가 증가하겠죠. 아주 사소한 꼬투리라도 내가 잡아서 이거 yes라고 대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이제 민감도를 높이는 거죠. 그럼 이제 false positive가 이제 증가할 거고. 그럼 민감도를 낮추면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면 내가 yes라고 대답을 안 할 거야. no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이제 false negative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진단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어떤 기준치를 이제 주잖아요. 뭐 열이 몇 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 사람은 뭐 무슨 처방을 받아야 된다. 뭐 그 yes, no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false positive, 그다음에 false negative의 이제 그 확률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문제 19번에 나오는 이제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 1%가 암 환자다. 이제 이런 게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이제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야. 이제 캔서, C는 이제 암이란 뜻의 캔서일 확률이 100분의 1이다. 이게 이제 주어진 거야. 우리가 뭐
우리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가 위장암이다. 뭐 이런 통계 조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이 1% 정도, 대부분의 사람의 1%는 걸린다. 이제 소문자 P로 쓸게요. 주어진 거야. 아까 이제 농구 문제에서처럼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럴 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암에 걸린 사람 중에 99%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을 가르쳐 준 거네요. yes, 진단을 받았어요. yes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은 99%다. 100분의 99. 이거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자, 암 환자 중에 진단을 했더니 yes라는 진단을 받을 확률이 100분의 99. 그러면 암 환자가 100명이 왔으면 그 중에 99명은 당신은 암 환자다. 이걸 그 진단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굉장히 정확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오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암이 아니다. 이건 뭐라고 써야 되나? 여집합, 보통 이제 여집합으로 쓰는데 똑같이 C가 두 개니까 좀 모양이 너무 안 좋네요. 그렇지만 암 환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2%는 진단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false positive에 해당되는 거예요. false positive. 자, 이럴 때 이제 문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진단을 받아서 yes라는 답을 얻었어요. yes라는 답을 얻었어.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암 환자래.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암 환자일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제 처음 접해보면 이제 뭐 어리둥절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속성이 두 개가 있네요. 암 환자이냐 아니냐. 진단이 결과가 yes냐 no냐. 두 개의 속성이 있어. 우리가 계속 이제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다루는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대수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학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속성을 할 때 이제 표를 그리는 게 이제 상당히 유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속성이 두 개가 있으니까 암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진단. 이게 암. 그 다음에 여기 진단. yes, no라고 합시다. 그래서 암이다, 암이 아니다. yes를 받았다, no를 받았다. 그럼 저기 주어진 이제 100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99, 100분의 2를 이 표에다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10,000명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환자 중에 100분의 1이 암 환자다. 그럼 여기가 10,000명 중에 100명이 암 환자인 거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그럼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99,900인가? 아니, 9만이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9,900명이죠. 9,900명은 암 환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암 환자 중에 그러니까 여기만 쳐다보는 거죠. 요 100명 중에 99명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찾아진대요. 그럼 여기에 몇 명을 채워넣어? 여기 99명. 그리고 여기가 1명이 되는 거죠. 암 환자 중에 100명이 이제 병원을 가면 99명은 제대로 진단을 받고 1명은 진단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가르쳐 준 건 암 환자가 아닌 사람. 여기네요. 9,900명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2%는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데, 그럼 이제 여기는 9,900명 중에 2%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99 곱하기 2니까 198명. 자, 9,900명 중에 198명은 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 진단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9,900 빼기 198이니까는 2079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저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다 표로 이제 채워놓은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다 계산한 거야. 나한테 이제 이걸 물어본다. 그러면 암 환자이면서 진단을 제대로 받을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10,000명분의 99명이다. 0.99%다. 그 다음에 암 환자인데 진단을 못 받아요. 그럼 얘는 10,00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요게 뭐예요? 요 확률. 그러니까 요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false negative에 해당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오류가 100분의 1%, 0.01%. 굉장히 낮구나. 그래 보여요. 자, 그럼 이제 false positive에 해당되는 게 false positive는 해당되는 게 뭐냐? false positive는 이제 암 환자가 아닌데 yes라고 진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10,000명 중에 198명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로 돌아가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암 진단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실제 내가 암 환자일 확률은 얼마인가? 오진율이 있으니까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100% 암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 암 환자일 확률이 얼마가 되겠는가? 그걸 보면 자, 얘는 조건부 확률이죠. 내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속해. 나는 요 부류에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속해요. 그럼 여기에 속하는 환자의 수는 99 더하기 198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암 환자의 비율은 99죠. 여기 99. 그럼 얘는 대략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낮네요. 내가 이 보면 이 진단율이 상당히 정확하단 말이야. 암 환자가 제대로 진단받을 확률은 99%나 되고 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false positive가 일어날 확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요 반대가 오진율이니까 1%죠. 1%. 이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정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암 환자의 확률은 30%밖에 안 되는 거야. 33%.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병 진단을 받으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막 진단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진짜 환자인가 아닌 거야. 근데 이렇게 오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결국은 이제 요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요 숫자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일을 우리가 판별해내는 것은 이 드문 일이 일어날 확률보다 여기서 오진율이 훨씬 작아야만 그걸 제대로 판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시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요거 100분의 1로 쓰지 말고 이걸 P로 써서 일반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일을 판별할 때에는 그때는 이 실수할 확률을 매우 그보다 훨씬 더 낮춰야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오진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로 계산하는 걸 했고, 그럼 이걸 표로 계산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이 표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냥 식으로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요. PYC는 이건 by definition 이거 그 다음에 자,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써볼게요. PY는 내가 진단을 받을 확률은 암 환자이면서 진단을 받은, 그 다음에 암 환자가 아니면서 진단받을 확률,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CY는 쟤는 이제 뭐 조건 확률을 쓰면 PCY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과 이 조인트 프로버빌티 관계죠. 그럼 이제 이 분자는 이미 끝났네요. 분자는 여기서 이게 100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 이제 100분의 99 그리고 99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는 끝났어요. 이제 100분의 99 곱하기 100분의 1이 됐고 이제 분모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분모를 계산하려면은 자, 일단 PCY는 쟤는 PC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쓰지 않고 말로 할게요. 뭐 다 끝났네요. 이게 100분의 1이고 여기 PCY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나누기 100분의 1. 그 다음에 이게 100분의 2. 100분의 2, 여기 1 빼기 10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PCY는 100분의 99, 100분의 1. 그래서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계산하는데 이거 하나를 보면 조금 여기서 계산했던 요것들을 다 채워넣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따라서 그냥 수학적인 데피니션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